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전산회계 운영사 상급필기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다음에 항목 분류의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그 기본적인 걸 물어봤죠. 대여금은 자산이 맞고 미수금 자산, 임대료 수익, 선수금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한국백화점은 상품 15만원 판매하고 자사가 발행한 상품권 10만원과 현금 5만원을 받았다. 상품 15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럼 15만원 판매하고 자사가 발행한 상품권 10만원과 현금 5만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대변에 이제 매출이 15만원이고 상품권이 차변에 상품권 선수금 차변에 오고 나머지 현금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닌 것은 이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요 기출문제는 우리가 운영사 상급 문제 출제되는 것은 문제은행 방식이라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모의고사하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 그 안에서 시험 문제가 똑같이 다시 나옵니다.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은행 방식이라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문제만 잘 풀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자,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닌 것은 뭘까요? 소모품이죠. 소모품은 자산이죠. 여기는 비용하고 수익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월에 거래를 기록한 현금 계정을 보고 날짜별로 거래를 추정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 10월 1일 날 이 현금은 차변이 여기 자산이니까 플러스고 대변이 마이너스, 현금이 나간 거 들어온 거. 10월 1일 현금을 출자해 영업을 시작하다 맞죠? 현금이 들어온 거죠, 회사에. 10월 5일 날은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9일 날은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맞아요. 그 다음에 현금을 차입하다, 차입한 게 아니라 현금이 나갔죠. 나간 거니까 차입금을 이거를 갚은 거죠. 차입한 게 아니고 현금 3만원을 차입금 변제하다, 변제, 갚다 이 말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회계란 이해관계자에게 이용한 회계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내부 목적, 관리회계는 바뀌었죠. 재무회계는 외부고 관리회계는 내부죠, 내부.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습니다. 회계 단위란 장소적 범위를 말하죠. 본점, 지점, 본사, 사무소 뭐 이렇게. 회계 연도란 기간적 범위를 말한다. 맞습니다.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계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을 회계 연도라고 한다. 한 회계 기간은 전기부터 차기까지를 말한다가 아니라 틀렸죠. 한 회계 기간은 전기부터 차기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죠. 기간적, 시간적 개념이다. 그래서 6번은 3번이 틀렸고요. 다음은 자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한 경우 외상매출금이다. 상품이 아닌 물건을 외상으로 처분하면 미수금이다. 아주 정확한 얘기죠.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돈 안 받았으면 미수금이라고 해야 돼요.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이다. 계약금 지급하면 선급금 맞죠? 만기가 3개월인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당기손익,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정기예금이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이거는 단기매매증권, 주식, 사채, 공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감가상각방법 중 체감잔액법이 아닌 거 정액법이죠. 체감잔액법은 이렇게 금액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다 체감법입니다.
경기는 값상품 100개를 만원의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 수수료 500원과 매입 운반비 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올바른 문제. 이거는 상품을 만원에 샀는데 살 때 들어가는 재비용을 가산해서 11,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매입이 11,000원.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에서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대차평균의 원리, 자기검증 기능이라고 그러죠.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를 갖는 거래는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요거죠.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그러니까 요거는 이자 수익이니까 요게 이제 맞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이자 수익. 이렇게.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여기에 있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자는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경영자이다.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그래서 이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12번에 1번.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재무제표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 정보이면 미래가 아니라 과거 정보입니다.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금액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손상각이나 감가상각 같은 거. 모든 재무제표 작성은 화폐액으로 표시하고 기업이 일단 계속 영업을 한다고 가정하에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적 특성에 그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도 있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그 운영사 2급에 주로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 운영사 3급에도 나오는 거니까 이거 원가에게는 운영사 2급이고 요거 여러분들은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운영사 3급을 합격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요 금융자산도 알아야 됩니다. 요 밑에 거는 운영사 2급이고 요것도 2급이고 요거는 여러분들 운영사 3급 실기입니다. 실기. 요거 위에 보면 파란 색깔은 운영사 실기, 요 밑에는 운영사 2급. 그래서 이렇게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상에서 현금을 6개월간 차입. 이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IT고에 올려드릴 건데 이거는 다운받아서 공부하시고 요 문제는 멘트로 스쿨 출판사의 거기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저작권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자세히 하실 분은 책을 사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경상에서 현금을 6개월간 차입하고 차용증서를 발행해 주다. 의 거래를 분기할 때 대변 계정 차입하고 그러면 이제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모음을 발행해줘도 단기 차입금이에요. 다음은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그랬어요. 소득세죠. 이런 거는 다 세금 공과입니다. 요 재산세하고 저기 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각종 회비, 그 다음에 조합비 뭐 이런 거 전부 다 세금 공과입니다. 소득세는 그 법인기업에서 소득세는 법인기업은 나올 수가 없죠. 개인기업의 소득세는 대표이사가 내야 될 거니까 운영사 상급에서는 인출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무에서는 가지급금으로 합니다. 보통. 다음 거래는 3전표에서 어떤 전표를 사용하는가? 상품을 매입하고 3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거는 그 현금으로 지급한 건 출금전표고 외상으로 한 거는 대체전표죠. 그럼 출금하고 대체전표.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전표해서 대체전표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분계를 한 장으로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자료에 의하여 총 매출액은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그랬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뭘 빼면 돼요? 매출원가를 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에다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을 빼면 되겠죠? 그럼 12만원에다가 50만원 더하고 10만원 빼니까 62만원에서 10만원 빼면 52만원. 그러면 여기 52만원을 그 매출액의 80에서 빼면 28만원이 나오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거래에 대한 분계를 수정한 분계로서 옳은 것은 종업원의 급여 100만원을 지급할 때 종업원이 부담할 소득세를 차감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래서 분계가 종업원 급여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이걸 100만원 줘야 되는데 95만원 했죠? 그리고 여기 5만원 소득세 차감한 거는 요건 예수금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금 5만원. 그러니까 급여가 100만원이 되는데 95만원만 됐으니까 여기 급여는 5만원이 더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급여, 종업원 급여 대변의 예수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외상대금 지급액을 계산하시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요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T자를 그리세요. 그래서 T자를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외상매입금 이렇게 계정하면 여기 부채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증가, 부채의 증가, 여긴 부채의 감소예요. 기초외상매입금은 대변의 전기월이죠? 전기월, 여기 저기 차기월이에요. 그러면 기초외상매입금 5만원 여기다 적고 기말의 외상매입금 요거 5만원, 4만원, 기말은 여기다 4만원 적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상품 외상매입액. 외상매입액이라는 건 차변에 분기하면 차변의 상품 또는 매입 대변의 외상매입금. 요거 3분법으로 하면 매입이 되겠죠. 매입. 자, 이렇게 매입 상품. 그러니까 이 외상매입금 대변에 여기에 그 상품이 들어갑니다. 상품이 이제 상품 매입인데 여기 금액이 50만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매입이죠. 매입 50만원. 그런데 매입했다가 환출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요 분계 반대가 되니까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오고 대변에 매입이 가죠.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차변에 요거 매입해서 요거 환출한 금액이 10만원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액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여기 지급액은 몰라요. 현금으로 뭐 이제 줬다고 합시다. 뭐 보통 예금으로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여기 55만원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55만원 돼야 되는데 이거 10만원하고 4만원이니까 14만원 여기서 빼보세요. 그럼 41만원 나오죠? 그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자본금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기초자본금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다가 추가 출자 20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중 인출 40을 빼고 당기순이익 80을 더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말자본이 90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역산하면 되겠죠? 여기 요거 90에서 요거는 뺐으니까 더하고 이건 더했으니까 빼고 요건 뺐으니까 요건 더하고 요거 더했으니까 요건 빼고. 자, 그러면 요 90에서 역산할 때는 요걸 빼고 더하고 그러면 요 80에서 40 빼고 더한 것만 한번 따져볼까요? 자, 빼는 게 100만원이고 더하는 게 40이야. 그러면 60만원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60만원 빼주니까 30만원이 되죠. 그래서 기초자본금은 30만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기초자본금은 이제 30만원. 그 다음에 다음 중 매입장에 기입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매입장에 기입할 수 없는 거. 자, 그러면 매입장에 기입할 수 없는 거는
매입 할인액, 매입 애누리액, 매입장에 기입할 수 없는 것 그랬네요. 그런데 이거는 환입액이라는 거는 매출에다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매출장에 적어야죠. 이건 매출장에 적어요. 팔았다 돌아온 거니까. 이런 건 매입했다가 이거는 애누리하고 할인한 거니까. 한양상인은 1년분 임차료 1년분을 8월 1일에 24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에 임차료 선급액은 얼마인가? 8월 1일에 24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대요. 임차료 선급액은 얼마냐? 자, 여기 8월 달부터 여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달 지났죠? 자, 12에서 8 빼면 4가 아닙니다. 8, 9, 10, 11, 12, 5개월 지났어요. 5개월. 자, 5개월이고, 이제 내년은 여기 지금 24만원을 1년분이에요. 1년분. 1년분 24만원이면 한 달에 2만원씩이죠? 12달로 나누니까 1년에 24만원이면 한 달에 2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5개월은 단기에 속하는 임차료예요. 비용 처리했으니까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 5개월치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요 7개월치,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 7개월치 한 달에 2만원이니까 14만원. 요 14만원은 뭐라고 해줘야 돼요? 선급비용 14만원. 대변에 임차료 14만원. 요렇게 분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액은 14만원이 맞겠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22번 요거 별표. 자, 다음은 상품재고장의 기입 내용이 아닌 거. 상품재고장의 기입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상품재고장에는요, 우리가 매입했다가 환출이나 애누리나 이런 건 다 기록을 하지만 우리가 상품재고장에서 기록하지 않는 거는 어떤 걸 기록하지 않느냐면 매출하고 애누리를 해줬어요. 매출 애누리. 자, 매출 애누리는 왜냐하면 상품재고장은 이게 원가로만 적는 겁니다. 원가. 사왔던 금액에서 나간 거를 빼주면 재고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는 입고, 출고, 잔고가 전부 다 원가로 기록되기 때문에 매출 애누리는 매출에서 깎아주는 거라 요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주당 액면가 5,000원인 초나라 주식 10주를 25,000원에 수표를 발행하여 매입했다. 분계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0주를 25,000원에 샀대요. 그러면 25만원이죠? 25만원. 분계로 적합한 것, 주당 액면 초나라 주식을 분계로 적절한 거. 근데 여기는 뭐 다른 말이 없네요. 여기 지금 1, 2, 3, 4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분계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분계하냐면 그냥 주식을 산 거니까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5만원. 여기 좀 이어진 말이죠. 대변에 당좌예금 25만원. 이렇게 분계해 줘야 되겠죠. 그냥 아무 소리 없으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충주상점은 청주상점에 상품 20을 주문하고 계약금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금일 상품이 도착하였다. 청주상점에 옳은 분계는 상품 20만원 주문했는데 지금 이제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상품이 지금 도착했어요. 그럼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매입 20만원. 계약금 2만원 준 거는 이제 퉁쳐야죠. 계약금 줬는데 또 주면 안 되죠. 또 좀 바보지 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뭐라고 줬다는 얘기 없으니까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10만원을 동점 발행의 약속금으로 받다. 동점은 여기서 타인을 동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타인이 발행한 약속금 받다. 의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거. 외상값을 받았으니까 외상값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어음을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는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 문제는 많이 풀어볼수록 좋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사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여러분들 단기 금융자산, 금융부채,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고, 요거 포괄손익계산서 구조, 요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 회차에 이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